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방송을 또 나오셨으니까. 맞아요. 제가 사실은 저한테 엄청나게 큰 인생의 거의 그 메가톤급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2020년이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지금까지 이제 30년 됐거든요, 강의 경력. 근데 이제 거의 365일 저는 늘 어디선가 강의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고. 근데 2020년 1월 22일 그날이 제 마지막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그때 책을 한 분야별로 내 생각에 나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을 한 100권 정도를 다 줄을 세웠어요.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제 100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4대 신문을 다 구독을 해요. 그 종이 신문으로.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정보는 광고 속에도 숨어 있고 아주 작은 그 사설에 숨어 있거든요. 정보들이. 그러면서 우연히 하나의 신문 기사를 보고 머릿속에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네.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기억나세요? 아, 그렇죠. 막 학교도 못 가니까. 맞아요. 안 나가니까. 학교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줌으로 수업하죠. 네. 내가 학교 시설 이용도 안 해. 네. 교수님을 직접 받고 코칭 받는 것도 없어. 네. 학교 인프라 전혀 그치, 내가 그치. 활용 못 해. 근데 왜 내가 등록금 다 내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 50% 등록금 돌려달라고 팻말을 들고 데모를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기억나요. 네. 그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 정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왜요? 50% 낸댄다. 아, 50%를? 동영상 강의에. 그렇지. 아. 동영상 강의에 50%를 낸댄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지난 세월 수백 년간 무료였던 게 유료가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동영상 강의. 와, 그러네. 선생님 그걸 알아내신 게 코로나 터지고 얼마나 됐을 때쯤?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와 진짜 빠르다. 빨리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벌던 오프라인 강연료가 다 디지털로 가 있었네. 바보 3개월간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디지털화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30대, 40대, 50대가 나처럼 괴로워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공부하는 대학 스타일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공부 플랫폼. 와. 그거 하느냐 바빴습니다. 자, 워낙 뭐 다방면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시고 네. 예, 근황 얘기를 하면서도 저 지금 이 시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진단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전 이제 내리막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돼.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너무 좀 가슴 졸이게 되는데요. 네, 그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야, 이거 언제 끝나? 맞아. 모이기만 하면 다 모르. 근데 아는 사람이 서로 없어. 서로 모르잖아. 너 언제 끝나? 몰라. 걔 중에 음모론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들은 건데 백신이 나온다. 먹는 알약이랑 막 이런 거 나온다고. 맞아.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의 그 정보의 효력 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였어요. 그래서 금방 계속 바뀌어. 짜깁기식으로 계속 그런 애들 말만 그냥 희망을 품고 듣고 있었어요. 너무 지치고 피로감이 너무 쌓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네. 우리가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저한테는 네. 나한테 코로나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암흑이었다가 네. 다시 완전히 제 직업이 바뀐 엄청난 어. 전환기였었거든요. 정말 저는 내 커리어가 이대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코로나였었거든요. 또 어떠셨어요? 저 죄송합니다. 황재성이는 그닥 너무 슬픈데 갑자기.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싹 다 뺏어갔거든. 내가 쇼핑 그다음에 여행이 있었는데 맞아. 사실 이 둘 중에 평생 하나라고 하면 전 여행이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걸 뺏어갔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는데. 맞아. 저는 일하면서 힐링을 느끼는 사람인데 모델이다 보니까 행사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 아기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말하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기한테밖에 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아기한테 정말 폭풍 수다를 떨어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참여했던 거예요. 그건 있지 않았어요? 그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좀 더 많아졌다. 왜냐면 회식이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그거 되게 좋았어. 맞아. 그것도 되게 좋았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가족들 실력이 다 드러났겠죠. 네. 맞아. 드러나죠. 그때 약간 그 이혼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네. 맞아요.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 가족 간의 인간관계 실력이 막 드러나요. 맞아. 네. 그러네. 지수 씨는 코로나 한복판에 결혼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뚫고. 진짜 코로나 딱 하면은 결혼식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객들 네. 제한 맞아요. 생기고 맞아요. 못 가고 막. 그러니까 요 시기 때는 몇 명까지 되고 요 시기 때는 몇 명까지 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뉴스 그게 고민이 너무 컸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온라인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원래 온라인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남편이랑 좀 놀아야겠다 했는데 현실은 또 온라인에서 둘이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오프라인을 즐기지 못한 게 저한테는 되게 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겠다. 속상한 부분도 있어. 전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한테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살이라서 한참 이제 걸어 다니고 세상에 좀 나가야 될 때 맞아. 갑자기 맞아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갓난아기 한테 마스크를 씌우는 거.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애는 답답한데 벗고 싶은데 맞아. 나가려면 씌워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항상 노래를 불러요. 그 뽀로로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네. 착한 어린이는 마스크를 쓰지요. 이거를 매일매일 놀이로 만들었구나. 또 안쓰러운 거는 벗어도 되는 상황에서도 안 벗어. 안 벗어요. 맞아. 써야 돼, 맞아, 써야 돼. 맞아. 계속. 요즘에 제가 막 흘러내리면 자꾸 저를 이렇게 씌워줘요. 그러니까 어른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 어쨌든. 근데 고통은 아이가 받고 시원하게 마스크 벗고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부모가 이거를 씌우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이 많았던 네. 맞아요. 그런 게 기억이 남습니다. 맞아. 아무 데도 못 갔지. 맞아요. 저, 너무 저 힘들었어요, 아쿠아리움 가고 그게. 싶은데 못 가가지고 저기 마트 갔잖아요. 대게들 모아놓고. 그 지금 저희한테 아, 아직도 아쿠아리움 못 몇 년 전까지 2년 전까지 아쿠아리움이 횟집이랑 그 대게 파는 마트 거긴 줄 알았어요.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지금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정말 적응력이 빠르지 않아요? 이게 마스크 쓰고 사는 거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우리 2020년 겨우 여름에도 안 봤었어요. 맞아요. 뜨거운 여름에도 맞아. 다 쓰고 다녔고 그리고 나니까 2021년에도 또 쓰고 다녔고 지금도 밖에 나가 보세요. 밖에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써요. 저도 써요. 그래.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왜 내 생명을 지키는 거에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빠르게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돈을 버는 이거를 경제. 적응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막상 보니까 주식시장은 되게 호황이야. 부동산도 그때는 맞아. 거침없이 막 치솟았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본격적으로 주리니 부리니 막 하면서 이제 맞아. 본격적으로 막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재밌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네. 자, 다 같이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우리 돈을 풉시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로 정말 미국은 돈을 막 프린트로 찍어냈잖아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금리로. 완전 저금리로.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막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때가 진짜 호황이었을까요? 코로나 때가? 호황이 아니었는데 마치 불황인데 네. 마치 호황처럼 우리가 보이고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되게 힘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힘들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문이 확 열리면서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고금리 저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게 지금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일단 내년 제일 힘들 거다. 내년 어떡해. 내일 좋아진다고 했는데 내 친구가. 계속. 그 친구 멀리 하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며 또 하나는 이 척박한 시대에 숨통을 탁탁 조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 투자를 해야 하는가. 왜냐면 제가 약간 좀 돈 벌어 오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좀 복채를 내놓고 말씀을 해요. 내가 책을 100권을 읽지 않을 거면 네. 100권 읽은 사람을 옆에 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삼국지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네. 그 능력을 가진 친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을 만났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여쭤봐요. 그럼요, 이때. 그럼요. 너 100권 읽을 거야? 응. 컴퓨터 저리 빨 거야. 꾸역꾸역 읽어도 100번님.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2년 동안 돈을 전세가 엄청 풀었으면 네. 그 풀린 돈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가면은. 그러니까 이 돈을 걷어들이는 것도 그만큼 시간 걸린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풀린 시간만큼 맞아. 걷어들이는 거에 반만 걸려도 1년이고 한참 2년이고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고금리로.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저성장 때는 모든 기업이 저성장이야. 고성장일 때는 모든 기업이 고성장이야. 그러니까 뭘 투자해도 저성장. 이렇게 그 주식 투자를 해도 네. 성공 확률이 높죠. 네. 똑같이 잘 나가니까. 네. 그럼에도 저성장 때. 불구하고 2021년에 네.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다 잃었던 거 아세요? 2021년요? 21년. 코로나 터지고 1년 후네요. 아, 그러니까 작년에 네, 네, 네. 개미 투자자들은 결국은 마이너스였어요. 10월. 네. 근데 고성장 때도 마이너스인데 확률이 높은데도 저성장일 때는 어때요? 모든 기업이 다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어떡해. 불안하니까 지금 다 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긴축하는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성장 때는 밖은 다 위험해. 이불 밖은 유일. 네가 제일 안전해. 내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투자하세요. 저한테요? 더욱 쇼핑을 하고 제일 안전해. 저를 가꾸고 지금 이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아직 목마르다. 밖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나 말고 남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삼 투자하는 것도 남의 가능성이고 그치. 그 어떤 기업도 다 남의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성장 때는 제일 고금리가 나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개발 같은 맞아요. 거죠? 제일 고금리가 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셔야게 저성장할 때는 나 빼고 다 위험 자산이다. 내가 가장 안전한 안전 자산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돈이 안 벌리면 미래를 벌면 돼요. 그게 공부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약간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네.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뭐 경제, 사회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진짜 되게 재밌는 걸 발견을 하나를 했어요. 제가 뭐예요? 오늘 여기 TVN에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여긴 방송국이죠. 네. 그죠? 제가 옛날 같으면 반드시 방송국에 나와야 돼요. 유명세를 유지하고 인지도를 올리고 몸값을 올리려면 반드시 방송국에 나가야 되고 네. 그래서 그 방송국이 정해놓은 그 룰이 있어요. 프로토콜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그 룰대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이제는 다 누구나 다 개인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자, 누구나 다 원하면 얼마든지 금방 열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의 덕분이에요? 기술이 만든 혁명이죠. 기술이 만든 혁신이잖아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권한과 네. 개인의 자유, 자신이 어떤 갖고 있는 내 IP가 직거래로 거래될 수 있는 더 좋은 개인의 환경을 위해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되게 공부하는 게 인터넷 공부인 거예요. 왜 인터넷을 공부하냐? 우리가 사는 게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웹 환경에서 사는 거 아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스케줄 그걸로 확인해. 네, 맞아요. 그리고 뭐예요? 또 문자도 만약에 뭐 카톡 왔어 그러면 카톡으로 맞아요. 다 확인해. 문자 확인해. 날씨. 그리고 오면서 뭐 또 이제 영상 봐. 영상 봐. 네, 맞아요. 영상 봤어. 택시는 또 모바일로 해가지고 불러, 모바일 택시 불러, 불러. 누가 대리기사. 길거리 나가서 이러고 있어요. 맞아. 그러다가는 2시간 서 있게 돼요. 그죠? 예약도 선생님 요즘 다 선물도 맞아. 이걸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선물. 선물도 다 보내. 맞아.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음식 배달 앱으로 앱으로. 배달 네. 앱으로 시켜 먹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내 김미경이 음식을 시킨 걸까요? 내 위치 데이터가 시킨 걸까요? 위치? 그렇지. 내 위치 데이터가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음식을 시킬 때 내 위치 데이터를 바꿔놓지 않으면 여기서 시켰는데 맞아. 그런 적 있었어. 맞아. 그거 안 바꿔놔가지고. 분들이 많이 그런 실수하시잖아요. 맞아. 저쪽 집으로 네. 보내고. 아니 집에서 시켰는데 갑자기 입간판 뒤에 놔두고 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고 집 가정집 앞에 입간판이 어디 있어? 봤더니 내 회의실 앞에다가 그걸 시켜가지고. 맞아. 문 닫혀 있는데. 예. 아유. 누가 가져갈까봐 거기다 놔둘게요. 저도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몸에 좋은 거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클릭을 잘못해서 그 무거운 뼈다귀들이 우리 집으로. 근데 이게 상하면 안 되니까 네. 부랴부랴 가서 그걸 이고 그거를 다시 부모님 집까지 배달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내 위치 내 데이터가. 위치 데이터가 시켰고요. 네. 야. 여기에 우리는 완전히 빠져들어 살죠. 네. 우리 저 지갑
놓고 오면 집에 안 들어가요. 네, 맞아요. 맞아. 이제 안 들어가. 저도 오늘 지갑 집에 놓고 왔거든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근데 맞아요.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왔다 그러면 어떡해? 들어가야 돼. 못 가. 왜냐면 정말 신고라도 들어가야죠, 빨리. 그렇지. 여기 결제 시스템에 다 맞아. 들어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데이터 휴먼이에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요? 네, 아, 네이티브. 저는 처음 그러니까 들어봤습니다. 디지털을 그냥 아주 자유자재로 쓰는 친구들.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이요. 요즘 아이들. 제 어린 친구들 보면 그걸 느껴요. 근데 저도 사실 약간 저희 부모님 세대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리고 네. 저도 처음 보는 기계인데 내가 작동이 잘 되네 이걸 느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 디지털 기계 보면 후배들한테 나도 약간 배우게 돼. 네. 왜냐면 애기들 그냥 휴대폰 쥐어줘도 알아서 늘리고 알아서 옆으로 넘겨. 태어나자마자 쓴 거야 얘네들. 네. 그냥. 근데 지금 어떠냐면 이 디지털을 알고 모르고의 격차가 돈을 벌고 못 보고 사업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도 되게 갈라놔요. 얼마 전에 그 사과 농장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사과 농장에 누군가가 한 8천만 원어치 사과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캔슬한 거예요. 어떡해. 캔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은 늘 B2B로만 거래한 거지. 대면으로. 중간 거래자한테 넘기는 거래. 그게 보통 우리가 유통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만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8천만 원어치 사과가 남았잖아요. 네. 네. 이분이 다행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그래서 휴대폰을 틀어놓고 남편과 함께 일가 친척 함께 사과 라이브를 한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로. 그날 다 팔렸어요. 와. 결론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주문하면 대박나는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아이템은 바로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당면도 못 넣었어요. 근데 당면은 저희가 30분 전부터 불려놨어요. 있거나 줄무늬가 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괜찮은 수납 오프라인에서만 살 수라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사과 사고 싶다 그러면은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검색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즘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나만 온라인에서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온라인에서 놀아.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어디로 옮겨가 있나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요즘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격차예요. 네. 왜 키오스크 어르신들이 주문을 사용 못해서. 못 하셔가지고. 네. 사용 못 하죠. 요즘에 공항 가보세요. 공항도 이제는 점점 다 키오스크. 맞아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부모님 거 다 해드렸어요. 맞아. 그죠. 예, 그리고 일일이 사실- 여권번호 막 다 넣어야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택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희 요즘에 손 들어서 안 잡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손 들어서 맞아, 잡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택시를 못 잡고 서 계신다고 하시죠. 점점 못 잡으신다고. 그렇죠. 택시도 모바일로 불러야 빨리 오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인프라가 다 모바일로 가버리면요. 너무 빨리 왔어. 너무 빨리 간 거죠.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세상에 뒤처지고 남겨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주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그런 맞아. 일이 맞아요. 발생해요. 네.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시장들 있죠. 네. 네. 전통시장이 400개가 넘어요. 전국에 있는 상인분들은 만약에 시금치가 내가 팔다가 5단 남았어. 네. 다 시들어. 근데 이거 그냥 원래 5,000원에 팔던 건데 500원에도 팔고 싶어. 못 팔아요.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못 팔아요. 그치. 근데 온라인 마켓들은 귀신같이 쿠폰 확 쏘죠. 네. 그쵸. 할인해 준다고. 맞아. 빨리 바로 들어와 가격 사라고.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냐. 내 데이터를 남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취준생이라 밀키트 하나 사 먹었어. 그럼 내가 취준생인지 귀신같이 알고 맞아요. 온라인 마켓은 계속 보내죠. 밀키트. 맞아요. 새로 나온 거. 맞아요. 데이터를 남겼으니까. 맞아요. 근데 전통시장은 어때요? 시금치 2단 줘요. 그러고 사갔어. 근데 나한테 와서 한 달에 2번 오는 고객인데 이름도 몰라. 어디 사는지 몰라. 데이터 몰라. 그러니까 맞아. 매번 제로 세팅이죠. 맞아. 아침에 문 열면 누가 올지 기다려야 돼. 와. 이게 벌써 디지털이 엄청난 부의 격차를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 강자가 온라인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할머니들이야말로 나는 오프라인 강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현재 웹 2.0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 혜택이에요. 이걸 빨리 마스터하시라고요. 각 그 모든 분들이
웹 1.0과 네. 웹 2.0이 이 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세상이고 앞으로 웹 3.0 이거를 이제 조목조목 좀 항목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 1.0은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처음 시기에 읽기만 할 수 있었어요. 그땐 쓰지 못했어요. 우리가 못 썼어요. 네. 기억나세요? 못 썼어요. 그러다가 2.0으로 넘어오면서 누군가가 영상을 올리건 거기다가 뭐 블로그처럼 글을 쓰건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댓글도 달아서 서로 네. 소통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의 기능이 강화된 게 웹 2.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글 올리면 누가 댓글 네. 달고 내가 영상 올리면 댓글 달고 그림도 올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된 게 지금의 웹이다. 웹. 지금의 웹이다. 근데 이 웹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뭐 스토어가 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림 올린 거에 뭐 결제 시스템 붙이면 스토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요게 이제 웹 2.0이다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예, 지금 우리가 살고 네. 있는 거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그럼 웹 3.0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우리가 내 글을 올리긴 올렸는데 내 글에 돈 받아본 적 있으세요? 누가 내 글을 읽고 뭘 눌러요? 좋아요를 좋아요. 네. 좋아요밖에 못 받아요. 네, 맞아요. 만약에 내가 글을 내가 발행을 하고 이 내 글이 내 글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내가 결제 시스템을 내가 붙일 수 있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네이버다 그럼 내가 네이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리고 내 영상을 다이렉트로 팔 수 있고 내 영상이 복제되지 않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안전하게 저작권 보호받으면서 거기다 결제 시스템까지 붙여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 탄생한 기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벌써 뭐 어렵다고 맞아요, 막 맞아요. 생각해서 맞아요. 됐어 이거 하잖아요. 왜냐면 난 코인도 안 할 거고 뭐 안 할 건데 네. 블록체인 알아서 뭐 해라고 생각하시는데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오고 간 걸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되게 솔직하고 정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뭐 왔다 갔다 한 그 거래 내역을 몰랐던 거는 하나의 주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한 게 맞아, 맞아. 하나의 회사의 기업이나 뭐 이제 정부나 이런 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는 1대1 간에 가능하고 아, 투명하게 좀. 네, 더. 그게 가능한 건데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블록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안에 가치가 되는 정보 같은 걸 담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 기록을 오빠도 하고 언니도 하고 저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그 블록. 네. 블록이 체인처럼 얽혀 있는 거.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통화나 아니면 데이터 거래나 이런 것들이 중앙 서버나 아니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기업이 전부 다 그 기록의 주체가 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갔다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저장을 다른 노드에다 다 맞아요.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명성이 발견이 되고 탈중앙화가 가능하다. 맞아요. 뭐 저도 이런 분석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끼리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나온 나온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핫하게 네. 지난 2년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게 NFT.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강연을 다 NFT로 발행하는 거예요. 내가 NFT로 발행하면 이걸 남들이 복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내 영상을 개인이 다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인이 소장할 수도 있고 이걸 구독할 수도 있고 이런 모델로 다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
어떤 것들까지 요즘에 거래가 되고 있나요? 이 NFT로? 뭐 이제 앞으로는 거의 그러니까 뭐 기록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NFT화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뭐 예를 들면은 우리들 유행어 있잖아. 육성으로 해서 등록해도 돼요? 진짜 애매해요. 저는 옛날에 제 유행어 중에 와 이게 있었어요. 폼으로 뭘 쓰는 거야 도대체? 와. 어? 아니네? 뭐야 이게? 딱 저거구나. 네, 네. 그 여기 손바닥에 와를 재밌다. 적어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코미디가. 근데 그거를 휴대폰 가게나 아이스크림 가게 뭐 슈퍼에서 얼른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걸로 해가지고 제 사진을 무단도용이에요. 원래대로 따지면 무단도용인데 그러네.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사랑받은 거니까. 사랑. 이게 진짜 그야말로 박수로 오케이 난 만족 이거였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등록이 가능하다면 네. 이게 수익 구조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되지. 되지. 완전 되지. 만약에 와 한 거를 찍었어. 근데 와 말고도 이제 다른 언어들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 와를 여러분 인스타그램에도 뭐 여러분 SNS에도 올리고 여러분 가게에도 홍보할 때 프린트해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고 2차 저작권까지 그냥 주세요. 범죄 빼고 다 허용합니다. 이거. 2차 저작권까지 주세요. 그럼 2차 저작권이 포함된 상태에서 그들은 사가서 막 이거를 간판에도 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걸 뭐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IP의 경제 생태계가 엄청 확장된. 보통 이렇게 해서 유행어가 되면 개그맨이 그걸로 행사도 하고 CF도 찍고 이러면서 돈을 벌었지 이 와 사진 자체로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개발의 시대거든요. 개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뭐가 오겠어요? 크리에이터의 시기가 와요. 그럼 그때는 이제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활동을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5년 동안의 개발의 시기 때 향후 15년 동안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합의되죠.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5년 동안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기고,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일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네, 보면 웹 3.0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고 규칙이 다 정해지면 맞아요. 그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진짜 저희 남편이 이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빨리 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웹3에 대한 얘기도 너무너무 익숙하게 듣고 있어가지고 그 메타버스의 세상이라 우리가 진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다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이게 웹2와 웹3의 그 사이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친구랑 뭐 사진도 주고받고 뭐 퍼가요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게 이제 웹 2.0의 성격이라면은 거기 안에서 우리가 미니홈피도 막 꾸미고 하잖아요. 내 방 그래도 도토리 막 돈 주고 사가지고 유료 결제. 가요. 근데 또 그게 하나의 가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웹 3.0과 비슷하지만 뭐 그걸 이제 따로 또 거래를 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게 그 구체적으로 웹 3.0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경험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메타버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과 이어져 있어요. 메타버스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경제 생태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경제 생태계가 이제 중앙에서 아까 말씀하셨죠? 중앙 집권에서 탈중앙으로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개인이 플랫폼이 되는 세상입니다. 고로 플랫폼만큼 공부하셔야 플랫폼 노릇하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본인에게 투자하라. 네. 근데 저 선생님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지만 1.0을 알고 2.0을 모르면 택시도 못 부르는 것처럼 3.0을 모르면 왠지 저도 왠지 동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이 변할 때 네. 왜 1.0, 2.0, 3.0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대충 그 시대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1.0이었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겹쳐갔죠. 네. 할 때 보면 다 서서히, 겹쳐가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되게 왜 2.0도 전혀 이해도 못 하시는 분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을 모른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제 온라인에서 뭔가 할 때 반드시 공부 안 하면 이거는 힘들겠죠. 누군가와 친근하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물건을 소비하는 것에 요걸 웹 2.0에서 충분히 연습했어요. 충분히 연습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수수료와 너무 많은 광고료를 내네. 이걸 다이렉트로 하면 너무 좋은데 왜 중간에서 자꾸 걸기적거리지? 이걸 기술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인간의 욕망이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먼저 하면 거기에 맞는 기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술이 우리를 끌어가서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에게 유리하고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욕망했구나. 그래서 그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개인이 모든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IP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기록할 수 있고 가상지갑 같은 걸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되게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개인이 욕망한 세상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은 항상 그 시기에 가장 멋지게 살 수 있는 개인을 스스로 발명해내는구나.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그 개인의 발명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개인이 멋지게 살고자 하는 발명품이에요. 우리가 30년 전에는 그 시대 시공간에 맞는 개인으로 살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공간에 맞는 개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개인으로 살까요? 그런 아이들은 저는 블록체인 네이티브로 살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는 필수 요건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너무 무섭고 지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장이 바뀌니까 이게 시장이 바뀌니까 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맞아요. 모르는 지경이잖아요. 맞아요. 웹3를 모르면. 이게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면 사실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네. 뭘 해야 될지, 지금 안 늦었죠 지금? 뭘 배워야 될지 이게 지금 혼돈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 빨리 배워야 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정말 그 디지털로 엄청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NFT건 메타버스건 블록체인이건 완성된 거 하나도 없고 지금 서서히 하나하나 기능들을 쭉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왜 그 글쓰기 기능에서 조금 그림, 영상 이 기능도 한 20년 동안 얼마나 발전해 왔어요. 하나하나 마찬가지죠. 여기도 똑같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세상은 개인을 발명하고 있구나. 이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 3, 4만 보다가 방송국이 이렇게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개인 방송국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고 누구나 다 자신의 이야기를 신문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내 생각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몇몇 소설가만 뜨는 게 아니라 수많은 20대, 10대 웹툰 소설가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작가가 그렇게 많아지고 창작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발행하고 그 발행이 누구나 다 정당한 가격을 다이렉트로 매길 수 있는 세상을 아이들이 원하고 있었구나. 네. 중간 거래 없이.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우리 아이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겠네. 이걸 엄마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되게 맞아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 제일 좋은 공부는요. 일단 그냥 간단해요. 세상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요. 그 제목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웹3 뭐 있어요. 그냥 한 권씩만 사세요. 책을.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1년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고 얘기하시. 맞아. 네, 그래서 보신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안 읽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진짜 웃긴 게 메타버스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은 없어요. 거의 60, 70대 되신 분들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 세상을 공부하지 않을까요? 근데 옛날 세상은 되게 쉬워요. 이게 뭐냐면 깔끔하게 도로를 깔아서 정비해놓고 우리는 운전만 하면 돼. 네.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이제 클릭 2번만 하면 다 되게 해놨어. 네. 근데 이쪽 세상은 어떠냐면 개인에게 권한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다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공부량이 미래의 어떤 부의 그 격차를 벌이는데 엄청 크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일단 관련된 그 키워드가 있으면 그냥 거기 관련된 걸 그냥 검색해요. 그 책을 사서 하나를 읽든지 책 읽기 싫으면 관련된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아티클을 읽든지 그거 하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저 좀 따라 눌러야 산다. 눌러야 산다. 제일 중요한 게 네. 디지털 세상은 눌러야 삽니다. 눌러도 아무 일도 안 생겨. 맞아요. 다 눌러요. 눌러야 살아요. 안 누르면 죽고 눌러야 산다를 머릿속에 감고 계속 눌러보는 거야. 그래서 2번만 누르면 3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일상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1.0 세대를 지나서 2.0에서 이 키오스크 누르는 것도 이제 막 배우고 계신데 이제 다가오는 웹3를 모르면은 나중에 진짜 아이들과 소통하거나 할 때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60대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대신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이제 조금씩 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에 빌딩을 지세요. 온라인에 빌딩을 지셔야 돼요. 어떻게 지어요? 오프라인의 빌딩은 막 땅을 사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온라인 빌딩은 어때요? 그냥 계정만 만들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SNS 중에서 나는 사진을 올리는 SNS가 제일 좋고 거기에 30, 40대 여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럼 그거 하나를 계정을 파요. 그래갖고 내가 내 팔로워를 계속 늘려요. 그랬더니 그 팔로워가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 됐어. 그러면 한 온라인에 10층짜리 빌딩을 진 거죠. 그 계정이 약간 땅 같은 거네. 네, 무료 네, 배포하는 그러네요. 땅. 내 취향이 돈이고. 그렇지. 내 컨텐츠가 빌딩이네. 그치. 그리고 내가 회사를 스타트업 창업한 거랑 똑같아요.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D 시장이잖아요. 평면의 시장. 근데 이게 앞으로 경제 생태계 쪽으로 쭉 메타버스 세상 열렸어. 그러면 요거 갖고 그대로 이주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이주를 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SNS에다가 내 온라인 빌딩을 하나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뭘 하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팬덤 기반으로 커뮤니티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누구나 다 커뮤니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커뮤니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나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돈만 모을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노후 준비를 이렇게 나만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술에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충전해 주신 선생님을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흥미롭네요. 아침부터. 네, 오늘 아는 것이 돈이다 레슨을 맡아주실 분은요. 주류 인문학 연구가 칼럼니스트 명욱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쌀로 만들었느냐, 며칠을 숙성을 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방법을 만들었느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주류 네. 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가 큰가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늘 우리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네. 늘 그때 통일된 주종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상사가 따라주면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이 강압적인 술 문화. 그래.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가 적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량만큼 그리고 내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나씩 꼼꼼히 찾아봐서 마시는 이 술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의 취향 존중을 이어가는 그런 술자리가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요즘에는 회식이 좀 즐거워요. 네. 너무 늦게까지 잡아놓지도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조절하면서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처럼 맞아요.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 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 마트에 가서 줄을 섰는데 이제
소규모 샵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틀샵들이 되게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와인을 팔기도 하는데 뭐 전통주만 전문으로 팔기도 하고요. 또 맥주만 전문으로 팔기도 하고요. 네. 중요한 것이 이제까지 이러한 그 바틀샵들은 주로 거대한 상권 내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나 홍대 이런 데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슬세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술세권 뭐죠? 그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그게 술세권이에요. 네. 동네 상권 나 이런 이런 데 들었었어요.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경제 헤게모니가 네. 중심 상권에서 좀 전파되는 좀 작은 변두리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실은 이런 상황에서 주류 시장에서 가장 히트를 친 이 공간은 바로 편의점입니다. 맞아요. 편의점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맞습니다. 예, 예. 갑자기? 왜냐하면은 회사를 잘 안 가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가까운 곳에 사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술은 먹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예. 옛날엔 소주랑 4캔만 원밖에 없었는데 네, 네. 이제는 알차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면 너무 재미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도 취하실 수 있고 반대로 술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재밌을 만한 네, 당신을 취하게 할 술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오, 얘기만 들어도 취한다는 건가요? 좋네요. 혹시 그 어떤 좀 술을 좋아하시는지 주종을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맥주 아니면 소주였어요. 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조금 나이가 드니까 네네네. 갑자기 이 주변에 와인 좋아하는 형들이 생기면서 저를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래도 요즘 가장 즐겨 먹는 건 그래도 와인인 것 같아요. 와인을 많이 즐겨보시고. 전 무조건 단 거. 아, 단 거. 와인 중에서도 엄청 단 거. 그다음에 칵테일 엄청 단 거. 네네. 그런 거. 저는 예전에는 소주파였다면 지금은 오늘의 기분, 네.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 주종이 살짝씩 바뀌는 거예요. 만능인가 보다, 만능. 네. 옆에서 봐 혜정 씨 눈빛이 무슨 술이 진심이야. 매섭네요, 매서. 아니, 운동하시는 사람 중에 농구 선수들이 술을 제일 잘 마셔요. 좋아합니다. 많이 먹었는데 국자로 퍼드시던데요. 와. 그래서 오늘 아주 강연에 대해서 아주 귀가 아주 쫑긋돼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재성 씨는 술에 관심이 좀 있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갖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맞는 술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뭐예요? 그냥 맥돌이었거든요. 맥주만 계속 마시던 네네네. 사람인데 위스키를 마시거든요. 와, 이게 자기한테 맞는 술을 찾으면. 이 말에 너무 동감하는 게 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자기 술을 못 찾은 거더라고요. 오, 정답이! 맞아요. 아직 자기 주종을 못 찾은 거예요. 맞아요. 저희 와이프는 술 못 먹는데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또. 아, 저는 술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상진 씨가 숨겨놨던 디저트 와인 엄청 비싼 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죠. 찾았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 원래 숨겨놓은 거 찾아서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엄청 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먹으면 즐겁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또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저는 술은 약간 음식과 곁들이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궁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각종 뭐 술과 어울리는 음식 얘기도 네.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네. 그 국민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삼소. 삼소. 삼겹살에 소주. 삼도 치맥. 네, 치맥. 아, 맞습니다. 왜 삼겹살과 소주는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었을까? 네. 왜냐면 고기를 먹잖아요. 무슨 이상한 소리 내지 않냐? 방금 약간 추임새가. 술자리인 줄. 잠깐만 조사 좀 해봐. 있나? 전화버진 줄 알았어. 있는 것 같아. 녹색병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이거 생수 아닌 것 같은데. 생수병에 소주가 들어있는 것 같아. 네. 아니, 삼겹살을 먹잖아요. 네네. 소화가 안 될 때 네. 소주 한 잔 마시면 그 기름기랑 그게 네. 싹 내려가죠. 리프레시 되는 거. 네.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데 우리가 삼겹살집 가면 테이블 뭘로 닦죠? 소주로. 소주로 닦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소주는 지방을 녹여버려요. 맞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입속에 지방이 잔뜩 꼈을 때 소주 한 잔을 딱 넣어주면은 입속에 있는 지방을 확 리셋. 그렇죠. 리셋으로 밑으로 쫙 내려가줘서 네. 그때 다들 한마디씩 하죠. 깔끔하네. 그래서 깔끔하다고 느꼈던 네. 거구나. 어쨌든 좀 아까 말씀하신 또 대표적인 또 이 궁합이 좋은 음식. 치맥. 치맥. 네. 진리. 저는 사실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래도 치킨을 먹을 때는 그냥 그만한 게 없어요. 되게 신기한 건 치킨도 기름기가 많은데 치킨은 소주보다 맥주가 처음에 확 떠올라요. 맞아요. 네. 근데 왜냐면 튀김이잖아요. 튀김 딱 먹으면서 이렇게 탄산을 확 느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콜라를 마실 때
콜라에서 김이 빠지면 맛이 어떻게 되죠? 아, 밍밍하고 그 밍밍하고 이상해요. 이거 또 하나 콜라가 아니죠. 달아지죠. 네. 근데 정말로 달아졌을까요? 아니요, 원래 달았던 거죠. 그렇죠.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은 뭐냐면 이 탄산이 강한 음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먹었는지 그 맛을 못 느끼게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치킨을 먹었을 때 그 기름기가 입안에 있었을 때 맥주에 탄산이 딱 들어간 순간 그 맛을 못 느끼고 그 맛을 못 느끼고 예, 그냥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럼 치킨의 맛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치킨의 기름진 맛을 잡아줍니다. 아, 느끼한 맛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야, 근데 이것도 다른 의미의 리셋이야. 아니, 이걸 분석을 다 하신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리셋이고 와, 대단하시다, 진짜. 그냥 물이랑 먹을 때보다 네. 술이랑 먹으면 더 많이 먹고 맛있게 먹게 한 조각 되는데. 먹을 게 맥주랑 먹으면 한 2조각, 3조각 먹을 게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어떤 술이 그러면 요즘엔 좀 뜨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이 코로나 시대는 네. 회식보다는 집에서 홈술로 많이 즐겼죠. 네. 홈술로 많이 즐기다 보니까 가족들하고는 그렇게 막 도수가 높은 뭐 위스키나 뭐 소주로 이거보다는 예. 좀 뭔가 좀 격식을 갖추고 싶고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뜬 술이 바로 큐? 예, 와인입니다. 와인이요? 와인입니다. 네네네, 와인. 근데 와인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전에는 뭐 레드 앤 화이트 네, 뭐 네, 이렇게 네. 했으면은 지금은 너무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그럼 유행하는 와인이 따로 있나요?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특이한 와인이 3가지가 떴습니다. 뭐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은 네. 먼저 초저가 와인. 맞아. 초저가 와인. 접근성이 쉬운 초저가 네, 와인. 아니, 근데 5,000원 미만. 맞아. 요즘 마트 네. 가면 저런 있더라고요. 미만도 있어요. 네, 그 대형 마트마다 OEM 같은 계약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가져와서 5,000원 미만의 초저가 와인을 이제 선보였고. 근데 신기한 게 맛은 괜찮았어요. 5,000원 미만이에요. 야, 가성비 짱이죠, 그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뜬 게 네. 고가의 와인도 많이 떴습니다. 얼마예요, 고가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상 이런 것도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맞아요. 그 취미의 영역을 또 와인으로 가는 거예요. 보복 소비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떴다면 이거 뭐 계속 이제 흐름적으로 뜨고 있는 와인이긴 했는데 내추럴 와인. 아 그렇죠. 네, 내추럴 와인은 뭐예요? 내추럴 와인. 이름 그대로 내추럴인데요. 이제 와인이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이런 보존제 같은 걸 많이 맞아요, 넣었어요. 네. 또 하고 필터링을 통해서 그 와인 안에 있는 균들을 다 제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래 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진짜 오리지널리티 네. 그런 새로운 와인을 찾을 때 그런 걸 내추럴 와인 또 많이 네. 찾았죠. 아니 그래서 그 내추럴 와인도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네. 보존 향 뭐 그런 걸 안 집어넣으니까 네.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통은 내추럴 와인이면 어떤 맛이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 맛이 약간 살짝 다른 걸 모르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상한 걸 드실 수도 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 뭐가 상하고 뭐가 오리지널인지 모르니까. 어차피 우린 모르니까. 네. 그냥 상해도 숙성이 잘 됐네. 숙성 걸로 알지 뭐. 저도 이제 유행한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술에서 약간 포도주스로 향하는 약간 그 느낌? 맑은 느낌? 맞아요. 진한 느낌보다는 네. 그럼 맛있겠는데? 가벼운 느낌.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와인은 기울여서 보관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선물 받았는데 네. 이거를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 줄 수도 없고. 저 와인셀러는 누워있죠, 항상. 그 네. 김치 냉장고에 그냥 눕혀놨거든요. 네, 대각선으로.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코르크 자체가 마르면은 네.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네. 그 사이로 아, 적시게 네. 하는 거구나. 공기가 투입되면서 그 안에 세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살짝 적셔주는 게 항상 부피가 빵빵하게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재밌어. 네. 자, 그럼 와인 말고 이 코로나로 또 주목받고 있는 다른 술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면은 뭐 늘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 언택트, 네. 비대면, 그렇죠. 근데 비대면으로 네. 유일하게 구입할 수 있는 주류가 있습니다. 맞아. 예, 맞아요. 아세요? 네. 아세요? 뭐죠? 전통주. 아, 맞아요. 전통주. 왜냐면은 이커머스에서 술을 살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지? 보니까 다 전통주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전통주가 정말 신기한 게 네. 그전에 뭐 막걸리, 청주, 소주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청 맛있는 술 네, 많더라고요. 와인들도 전통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또 작은 소규모 양조장을 네. 또 운영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서 이제는 소자본으로도 양조장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이 창업에 들어갔고 네.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트렌디해졌죠. 그래서 그 막걸리 같은 것들도 기존의 것과 이제 차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크래프트 막걸리다, 뭐 프리미엄 막걸리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받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이쁘다 보니까 네. 인터넷에서 보고 맞아요. 누르고 싶은 욕망이 또 생기는 거죠. 맞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실은 전통주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또 붐을 탄 그런 배경이 또 있기도 합니다. 요즘 또 와인이랑 전통주 말고 네. 프리미엄 소주가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맞아. 박재범 씨가 또 네네 맞습니다. 네, 줄 서가지고 네. 사람들이 샀다는. 저는 또 먹어봤잖아요. 드셔보셨어요? 네네, 가격이, 먹었습니다. 가격이 좀 있던데요. 아, 증류주라고 치면 그렇게 저는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소주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아는 그 초록병에 담겨 있는 그쵸. 그 그쵸. 마트에서 뭐 한 1,000원 조금 넘는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비싸 보이는 거지. 맞습니다. 증류주 자체는 굉장히 고급 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급 소주를 일반적으로 이제 증류식 소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증류주다 생각하면은 위스키도 있고 우리가 뭐 꼬냑도 있고 해서 비싼 가격대가 아닌데 뒤에 소주가 들어간 그 부분부터 비싸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예, 그런데 실내로 그 1kg 정도의 쌀을 가지고 소주를 만들려면은 한 400ml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되게 비싼 술이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박재범 소주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스타일로 만든 거고요. 게다가 어쨌든 굉장히 힙한 아티스트의 어떤 감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맞습니다. 약간 문화 소비재처럼 그런 느껴지는 그런 맞습니다. 네. 예. 네. 문화재로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더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소유보다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경험이 소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매개체가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셔보고 사실 딱 찍는 순간 얘는 경험이 아니고 내 소유, 내 것이.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계속 고가에 대한 열망.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것이 명품 소비로도 많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잖아요. 네, 프리미엄 소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프리미엄 라인이 있는 게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 고가의 술로도 재테크가 가능한 아, 네. 이런 이슈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죠? 술 재택하면 실은 대세는 위스키죠. 위스키죠. 네, 위스키. 최근에 재성 씨가 빠져 있다고. 네, 지금 감성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ately I've been thinking about what this could be. 영화 블랙머니를 보면은 3억 원짜리 위스키가 나와요. 와, 3억 원이요? 3억 원짜리. 한 잔 들리면 네. 몇천만 원이잖아요. 그쵸. 아니, 이거는 맞습니다. 마셔도 소화될까 봐 무서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와. 고가 위스키, 희귀 위스키의 가격은 10년 동안 약 500% 가까이 오른 그런 걸 좀 보여주고요. 그래서 술테크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실내로 이제 영국에서 어떤 한 청년은 어렸을 적만 생일마다 아버지가 위스키를 선물을 해줬대요. 어렸을 적. 근데 의미 어렸을 때부터. 의미, 종교교육이네. 이건 자체가 요즘 희귀템이 되다 보니까 그걸 팔아서 집을 샀다. 우와. 얼마나 가치가 올랐으면. 집을 살 정도로.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까 영화 블랙머니 속의 위스키가 3억 원짜리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위스키들이 많은데 이렇게 위스키들이 비싼 이유가 있나요? 아, 있죠. 왜 비싼 거야? 일단은 우리가 왜 누굴 만날 때 나와주면은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위스키가 술 만드는데 가장 오랜 시간을 투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죠. 절대로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 근데 그 발렌땡땡 같은 경우에 네네. 뭐 18도 있고 뭐 20, 뭐 30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꼭 오래되면 맛있을까? 저는 좀 이런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계속 알코올이 증발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향미 물질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예요. 즉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너무 용량이 많으면 압축해서 보내잖아요. 압축 파일과 같은 거예요. 더 깊은 맛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알코올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회합을 하면서 맛이 더 동그래지고 맛이 동그래진다고? 맛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끈해지고 뭐 향미, 그러니까 바닐라 맛, 뭐 초콜릿 맛, 아몬드 맛 이런 것들이 두세 배로 팡팡팡팡팡 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영 씨, 저희는 그렇게 안 먹어도 돼요. 왜요? 똑같을걸요. 15년 먹건 저는 구분을 못할 것 같은데. 저 그 두 개 따라 네. 먹어봤거든요. 네. 몰라요. 구분 못해요? 혜정 씨는 혹시 아, 하시죠. 이 레벨은 하지 아니 않나요? 근데 처음에 마셨을 때는 그 향미를 느끼면서 마시는데 네. 이게 한 잔으로 끝내야 되는데 점점점 이제 맛이 느껴지.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비싼 술은 초반에 마셔야 돼요. 아, 네,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잖아. 맞습니다. 네. 한두 잔만 드시고 네. 다음에는 저렴한 거 드셔도 됩니다. 네. 아, 근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아니 근데 빈 병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니. 빈 병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죠. 네. 왜요? 왜요? 저 아까 말씀하신 킹큐만 하더라도 네. 한 4, 5만 원 해요. 왜요? 빈병만. 분병이요? 빈병만. 진짜? 네. 왜요? 추억하는 거야? 그쵸. 그것만 보더라도 추억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대박이다. 아. 지금부터 빈병이라도. 네. 네. 그 옛날에 자취방에 가면 이렇게 소주병 이렇게 쫙 나열해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우 저 사람 끼냐 저기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는 부르주아가 돼서 네. 그 병들을 팔아서 집을 사는. 아, 근데 소주병은 안 될 것 같아요. 소주는 안 되죠. 위스키. 아니 근데 소주병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게 뭐냐면 네. 요즘에 술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있다가 온도별로. 자기가 박물관을 하시든지 네. 아니면 그쪽에 매각을 하시는 방법도 저도 그 술 박물관을 가봤었는데 어머, 정말 진심이시네요. 처음으로 생긴 뭐 소주 근데 그게 안 따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이거 네. 지금 따서 마셔도 취하냐? 그랬더니 네, 네.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취하죠. 증류주는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 20도 넘어가면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네, 유통기한이 없어요. 와. 네. 그럼 위스키들은 당연히 없겠네요. 당연히 없죠. 저 몰랐어요. 불멸의 술입니다. 네, 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 거죠. 그런 거구나.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보냈다는 그거에 가치를 부여해서 맞습니다. 이 가격이 높게 맞습니다. 형성이 된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년 숙성 제품이 있다. 네. 근데 세상에 딱 2번밖에 없는데 네. 또 오선 선생님께 다 드셨어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내가 사기 위해서는 6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발렌 땡땡 30 몇 년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네. 60년이라는 시간의 가치나 희소성을 가진 위스키라면 네. 맛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이런 술들은 가격이 뭐 몇억 원씩 하거든요. 네. 어떻게 마셔요? 그래서 맛을 모릅니다. 네. 드셔본 분이 없어요. 아, 네. 그렇구나. 드셔본 분이 없어요. 전 두바이 공항에서 한 10억짜리 술을 그냥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내가 그래서 이걸 팔아야 하는데 팔긴 한대요. 누가 와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산 사람은 없는 다만 저렇게 회사 입장에서 마케팅에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밑에 1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는 비싼 술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정말 네. 높아 보이지가 않네요, 갑자기. 마음이 열리면서 한 10병씩 사는 거야.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 역시 위스키일까요? 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위스키는 꼬냑입니다. 오, 역시. 네, 꼬냑이죠. 네. 이게 뭐냐면은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 뭐 가격이 한 22억 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한 22억 원 정도 합니다. 선생님 저거예요 저거? 네, 와 생긴 거 봐. 저 다이아 아니에요, 다이아? 네, 맞아요. 아, 진짜요? 미쳤다 네. 저 술. 자, 근데 저거 얼마라고? 22억 원. 22억. 기네스북에 와. 등재돼 있고요. 강남 아파트네. 아, 근데 저 제품이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첫 번째 단점은 비싼 거. 보석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요. 왜요? 그게 왜요? 네, 술 자체 가격이 아니란 거죠. 병값도 네, 있구나. 병값이 거의 한 10억 원 정도 한다 얘기를 하고. 아. 네. 아 그래도 놀랍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그 에릭서라 그래가지고 그 중세 유럽에서 불로장생의 약으로서 이 많이 마시던 그 약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약재를 넣거든요. 네. 근데 약초가 들어가니까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아. 이 맛이 진짜 그걸로 통해서 생겨난 맛인지 뭔지 모르다 보니까 예, 아직은 술 자체로는 1등은 아니에요. 병까지 포함했을 때 이제 1등인 거죠. 가격대가. 네네. 술 자체가 1등인 술 자체가 술은 1등. 누군가요? 네, 바로 뭐 유명한 위스키죠. 여기 맥땡땡 1926. 저거예요, 저거? 저거. 1926. 네. 저거는 그래도 우리는 좀 마셔본 사람은 있는 네, 네. 싱글 몰트 위스키잖아요. 네. 근데 저 숫자가 좀 다른 거죠?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아까 흔히 얘기했던 60년 이상 숙성을 했던 제품이고요. 쟤는 얼마예요? 제가 21억. 거의 근데 22억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병이 그냥 비슷한데 우리가 알던 없는데. 병이랑 맞습니다. 한 잔에 한 700만 원 정도 하네. 한 잔 요만큼 따라서. 한 잔에 한 30잔 나오네. 와. 근데 사실은 저거는 뭐 한 20만 원대 이제 그 위스키도 나오는 브랜드인데 네. 저게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일단은 저게 너무 수량이 적어요.
예, 술이 적고 저렇게 1926년도에 나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1926년도로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 마케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저거를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 있나요? 네, 뭐 와인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와인이 있죠. 뭐예요? 프랑스 부르고뉴의 그 로마 땡땡이라는 예, 편의점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거요? 예, 저본 거. 무슨 편의점이에요? 어디 동네에 있어? 타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취하신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거는 근데 가격대가 어떻게 돼? 6억. 아 6억이요? 예, 6억. 뭐 저렴하네요 보니까. 그쵸. 아까 20억 보다가 6억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라니까 세상에. 두 잔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두 잔 정도. 예. 제가 아는 어떤 배우 형이 그 중국에 무슨 술이더라? 네 글자인가 세 글자 술인데 마. 어떤 영화 감독님이 선물을 해줬대요. 자기 전용기를 타고 와서. 근데 그게 3억인가? 무슨 술이 있는데? 혹시 마오땡땡? 그런 그거에 이름이었어요. 무슨 한정판 에디션 이런 건가? 내가 알기로는 이 회사는 중국에 상장도 돼 있어요. 예, 상장도 돼 있고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네.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 밸류가 가장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술 회사가 술회사가 거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삼성전자보다 높기도 하고 또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나구나 이 술 시장이. 네. 그러니까 저거 맞아요, 저거. 네. 저거는 사진 찍어놔야겠다. 네. 다행. 근데 저게 어느 한 백화점에서는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마오 땡땡의 재고를 네, 가지고요. 이 술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이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술담보대출이 가능해요. 예, 술담보대출 400억 원. 우와. 예. 취한다. 매독도 아니고? 취하네. 아 취하네요. 그러니까요. 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선생님이랑 같이 그 한 잔씩 마시는 술집 가서 선생님한테 저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마시면 정말 맛있겠다. 같이 한 잔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들고